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경사 천선경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국민참여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선 우선 첫 번째 단계인 학과시험에 통과해야 하죠. 그런데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들을 이젠 여러분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오는 5월 31일까지 도로교통법규, 안전운전 방법 등에 관한 문제 유형을 응모받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블랙박스 시청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지난 10월 아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교차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차량들이 서서히 출발하는데요. 4차로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가 싶더니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자세히 보니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이 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녹색 직진 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있을 수 있는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뒤따르는 차는 앞차가 급제동하게 될 때를 대비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앞차의 브레이크 작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륜차의 경우라면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더욱 길게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였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앞차는 급제동할 때 비상등을 작동하여 후속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0월 공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전방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보이는데요. 좌측에 중앙선이 위치한 것을 보니 역주행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상향등도 켜보고 속도도 줄여보는데요. 빠져나갈 곳이 있는데도 지나치더니 결국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역주행 사고 중 상당수는 자신이 역주행하는 사실을 모르다가 충돌된 이후에서야 역주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노면 표시나 교통 표지판을 보지 않는 것이 주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오인하기 때문에 속도 역시 줄이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부주의로 역주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정지한 후 비상등을 작동, 정상주행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유턴하여 진행해야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 준수, 나와 타인을 지켜주는 바른 운전 습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0월 부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데요.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듯 그대로 부딪힙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횡단보도 전에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닌 바퀴를 고정하여 멈추라는 뜻인데요. 운전자는 교차로 통과 시 보행자를 볼 수 없거나 없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라면 일시정지 후라도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서행 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5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적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 앞선 트럭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블랙박스 차량도 멈추지 않고 따라가는데요. 곧바로 우측차로 직진 차량과 충돌합니다. 전멸 신호기가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종종 발생되는 사고인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멸 신호기가 운영되는 교차로는 별도로 정지나 출발 시점을 지정해주지 않기에 통과 시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해야 하는데요.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차량 신호 적색 전멸은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방해가 없을 때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적색 전멸 신호에 일시정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호 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사고, 앞선 차량을 따라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나 적색 전멸 신호를 지키지 않았기에 신호 위반 사고에 대한 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을, 적색 전멸 신호는 일시정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황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단 멈춰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지난 10월 태안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어두운 저녁, 한적한 도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추격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고령인 보행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발견이 늦어지고 이는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야간 운행 시에는 주간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어두운 곳은 상향등을 켜가며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중 어르신 사망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9년 한 해 전국 보행자 사망자 중 57.1%인 743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사망사고 발생 장소는 대부분 집 주변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야간에 밖에 나가시는 것을 자제하시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밝은 옷을 입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단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부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거리를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칭해 스마트폰 더하기 좀비라 해서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인데요. 편리하려고 만든 스마트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도로 위 스마트폰 사용은 스스로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 경사 천선경이었습니다.